이번 영상은 비타민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지난 영상을 잠깐 복습해 볼게요. 비타민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무기질과 함께 5대 영양소에 해당되고 특히 무기질과 함께 우리 몸의 대사와 기능을 조절하는 조절소에 해당됩니다. 우리 몸은 25가지 원소를 필요로 해요. 이 중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결합된 물질을 유기질이라고 하고 그 외의 원소들은 무기질이라고 해요. 유기질에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이 포함됩니다. 우리 몸에는 유기질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들이 이미 들어있어서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은 어느 정도 체내에서 합성이 가능해요. 하지만 비타민은 구조가 복잡하고 합성에 필요한 효소나 대사 경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비타민을 식물이나 동물은 합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음식을 통해 비타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비타민은 성질에 따라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으로 나뉘어요. 현재 알려진 비타민은 총 13종이에요.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이고 B군과 C는 수용성입니다. B군은 총 8가지가 있는데 표에는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정리해 두었어요.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높고 체내에 저장되기 때문에 과잉 섭취 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반면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잘 녹아 흡수되지만 소변으로 쉽게 배출되어서 꾸준히 섭취해줘야 돼요. 이 부분은 시험에서 물에 잘 녹는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으로 짝지어진 것은 하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지용성은 아데크로 외우고요. 수용성은 비군과 C예요. 자, 그리고 비타민은 옆에 적힌 영어 이름도 함께 알아두어야 해요. A는 레티놀, D는 칼시페롤, E는 토코페롤, B1은 티아민, B2는 리보플라빈, B3는 나이아신, B9는 엽산, B12는 코발라민, C는 아스코르빈산이에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더 볼게요. 비타민은 전구물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걸 프로비타민이라고도 해요. 전구물질이란 비타민으로 바뀔 수 있는 물질을 말해요. 예를 들어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건 비타민 A는 아니지만 우리가 먹으면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서 작용합니다. 따라서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 전구물질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버섯 속에는 에르고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건 햇빛을 받으면 버섯 속에서 비타민 D로 전환이 돼요. 이렇게 전구물질은 식물이나 동물 속에서도 비타민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요. 트립토판은 체내에서 비타민 B3, 나이아신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하면 비타민 B3를 따로 먹지 않아도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구물질은 비타민 자체는 아니지만 우리 몸이나 자연 속에서 비타민으로 바뀌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모든 비타민이 이 전구물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전구물질이 있는 비타민은 방금 말한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B3 이렇게 3가지 뿐이에요. 그럼 당연히 시험에서 이 친구들이 전구물질은 하면서 나오겠죠. 비타민 A 전구물질은 베타카로틴, D 전구물질은 에르고스테롤, B3의 전구물질은 트립토판입니다. 이제 각 비타민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먼저 비타민 E는 생식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결핍되면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데 E니까 애를 못 낳아 불임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식품 첨가물에서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비타민 E는 천연 항산화제예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막아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어요. 다음은 비타민 K. 비타민 K는 혈액응고에 관여해요. 부족하면 다쳤을 때 출혈이 멈추지 않고 심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B1. 비타민 B1은 탄수화물 대사에 꼭 필요해요. 밥을 먹어도 이게 부족하면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피로와 건태가 나타날 수 있고요. 심하면 각기병이라는 결핍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시험에서 쌀 같은 탄수화물 먹을 때 꼭 필요한 비타민은 하면서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비타민은 보통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타민 12는 특이하게 코발트 원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결핍 시 악성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C. 비타민 C는 여러 비타민 중에서도 조리 시에 가장 손실되기 쉬운 비타민이에요. 특히 열에 가장 약해요. 그래서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은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시험에서 조리 시 손실되기 쉬운 비타민은 열에 약한 비타민은 하면서 나옵니다. 비타민은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부족하면 결핍증을 일으켜요. 비타민 A는 시각 기능에 관여해요. 부족하면 야맹증이 생겨서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지 않게 돼요. 비타민 D는 칼슘과 인대사에 관여하고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휘어지는 구련화증이나 어린이한테는 구루병이 발생합니다.
비타민 B2는 부족하면 입술이 갈라지는 구각염이 생기고요. 비타민 B3는 부족하면 펠라그라병이 나타나는데 대표 증상은 피부염, 설사, 치매, 사방이에요. 비타민 B9와 비타민 12는 적혈구 생성에 관여해서 부족하면 빈혈이 발생하고요. 특히 비타민 12는 악성 빈혈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C는 면역력과 콜라겐 합성에 관여해요. 부족하면 잇몸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괴혈병이 발생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더 외워지기 쉬울 거예요. A는 눈, 야맹증, C는 잇몸, 괴혈병, B2는 입 옆에 구각염, D는 구부러진 허리, 구루병, E는 배꼽, 애를 못 나, 불임, B1은 다리 각기병, K는 이거 피예요. 출혈이고요. 비타민 B9랑 비타민 12는 머리에 그려놨어요. 그래서 빈혈이고요. 비타민 3은 펠라그라병이에요. 이제 급원식품 볼게요. 시험에서 비타민 급원식품이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여기 적힌 것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비타민 A는 당근이랑 녹엽채소, 비타민 D는 햇볕에 말린 버섯, 비타민 12는 소 간이나 난황, 어육 같은 혈액과 관련된 식품이고요. 비타민 C는 무와 감귤류에 많아요. 비타민 C는 시험에서 효소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예요. 이 효소는 비타민 C를 파괴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당근 속에 존재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당근과 물을 함께 조리하면 무 속 비타민 C가 파괴된다고 설명하기도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아스코르비나아제는 조리 과정에서 효소 활성이 금방 떨어져가지고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시험에서는 깍두기에 당근을 첨가한다라고 나오면 비타민 C 파괴라고 알아두세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조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비타민 중에 천연 항산화제는 하면 비타민 E랑 비타민 C예요. 이거는 식품 첨가물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다음은 결핍증 증상에 피로, 건태가 동반되는 것은 하면 정답은 비타민 B군들이에요. B군은 보통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들이에요. 그래서 부족하면 공동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피로와 건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쌀과 비타민 B군이에요. 쌀은 쌀눈에 영양가가 많은데 특히 비타민 B1, B2, B3가 풍부해요. 그런데 도정에서 흰쌀로 먹으면 쌀눈에 들어있던 비타민이 대부분 손실이 돼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화미를 만듭니다. 그래서 강화미에는 주로 비타민 B1, B2, B3가 보충이 돼요. 시험에서 강화미 보충 영양소는 또는 공유 강화 영양소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D와 칼슘. 이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칼슘이 많은 식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유잖아요. 그런데 우유에는 비타민 D가 부족해요. 그래서 일부러 비타민 D를 첨가해서 강화우유를 만들기도 합니다. 시험에서 강화우유에 첨가하는 비타민은 하면 비타민 D 고르시면 돼요. 이제 기출문제 같이 풀고 마무리할게요. 비타민 A의 전구물질로 당근, 호박, 고구마,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은 정답은 2번이에요. 비타민 A의 전구물질은 베타카로틴이고 비타민 D의 전구물질은 에르고스테롤, 비타민 B3의 나이아신의 전구물질은 트립토판입니다. 다음 문제. 조리 시 손실이 가장 큰 비타민은 정답은 4번이에요. 조리 시 가장 손실되기 쉬운 비타민은 비타민 C고 특히 열에 가장 약합니다.